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인데 5월 첫째 주 수요일이라서 합동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퐁당퐁당 연휴가 많아서 그런지 아마 여행 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제가 우리 정화명상 하러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대도자연입니다. 뒤에도 대도자연이라고 붓글씨를 써놨습니다. 이 대도자연 중에서 자연, 이것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인문계, 자연계,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도 인문과, 자연과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뭐 융합 이렇게 해서 그런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 있지만 인문은 사람과 사람의 손길이 미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자연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우리 환경적인 자연을 말합니다. 그죠? 버터 자연하고 떠올리면 산, 나무, 숲, 꽃, 강, 하늘, 바람, 바다, 식물과 동물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공기와 햇빛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적인 자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자연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글 자체의 의미를 보면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한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함, 어떤 존재의 양상,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다, 조화롭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화명상을 시작할 때 제가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찾아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였고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자연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고 나서 이 자연을 마음껏 개발하고 주물럭거리고 바꾸고 하는 대상으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연에 손을 대는 부분들이 커지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환경적인 문제, 심지어는 더 크게 환경적인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환경적인 부조와 부작용을 낳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지적 사고 능력이 커지면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전하고 돌고 하면서 인간에게 직접 정신적 부작용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 사고의 작용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브레이크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른 부작용으로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부작용으로 생겨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의 작용은 생각은 끊임없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고 누워도 생각이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늘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사는 게 의미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허산 건 아닌가,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이렇게 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자주 눈이 뜨이게 됩니다. 또 생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강박증, 이것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 자꾸 보니까 딱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저희가 쓰면 또 아닌 것 같고, 길을 갈 때도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5번째 보도블록에 왼발을 딛고 7번째 보도블록에 오른발을 딛고 짚으면서 가야지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그게 끊어지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심지어 발을 못 대는 경우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또 결벽증. 정리정돈을 하고 깨끗한 것은 좋은데 이것이 또 생각이 지나치면 이제 거기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먼지 찾으러 다닙니다. 이렇듯 이 정신작용이 끊임없이 굴러가게 되면, 브레이크가 끊어지게 되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고의 부작용, 정신적인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작용과 불균형에서 회복되는 길, 어떻게 이 사고의 브레이크를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죠? 메슬로우가 분류한 욕구의 5단계를 보면 제일 낮은 단계, 그 생존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인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높은 차원의 욕구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있게 되는데, 우리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제일 최상위의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욕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욕구로는 식욕, 먹고 싶은, 먹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잠이 오면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 밖으로 배설해야 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또 성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면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도 있고, 어떤 사람과 친밀함 그리고 애정에 해당되는 애욕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서 가지게 되는 성취욕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욕구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생각, 사고, 정신작용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욕심, 지나친 욕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우리들의 오관을 통해서 밖을 볼 때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들어온 정보는 내 안에 욕구를 거쳐서 생각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이쁜 잘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들어와서 되게 이쁘네. 자,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소유욕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사고가 재생산됩니다. 요거를 어디 내가 갖다 놓으면, 아니면 가지면 어떻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 다음에 이게 얼마지? 그게 나의 현재 능력을 초과할 때는 그 소유욕과 같이 결부돼서 이제 생각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거 카드 할부 몇 달을 하면 이거 될까? 아니면 개돈 타는데,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사고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누구를 봤는데 아주 예쁘네, 아주 멋있네. 거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사고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아까의 애욕과 결부될 수도 있고, 성욕과 결부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 그 뒤에 일어나는 사고의 작용은 되게 다양합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연락처가 어떻게 되지? 자,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 일상 중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욕구와 사고는 만나서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연결되는 고리를 가능하면 진전을 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정보, 거기에서 멈추는 것. 그냥 이쁘네, 이쁜 겁니다. 참 잘 만들었네, 잘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과연 내한테 꼭 필요한 어떤 상황과 그것이 이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작용이 오바를 하게 됩니다. 심하면 무리하게 되고, 늘 지나고 나서는 후회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쓸데없는 거 왜 사느냐고 싸우기도 할 것이고, 자기 혼자서 자기 능력에 초과되는 것을 하고 나서는 후회하기도 할 것이고, 사고 나서 필요 없는 거 괜히 샀네. 우리들 주변에는 사실 수많은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사고의 확장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이것은
의식의 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명상을 하면서 연화공을 할 때 주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생각들의 주류는 무엇과 연관되는가 하면 일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들, 오늘 뭐하고 집에 그 다음에 회사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되니까 내일 해야 될 거, 애들 챙겨주고 이런 일과 연관되는 것들인데, 일과 연관되는 생각을 줄여주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끄집어내 놓으시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해야 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내서 메모지에 적어놔버리면 이것은 내 머릿속에서 밖으로 드러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간단해지고, 근데 이것이 안쪽에 있게 되면 똑같은 것이 안에 있더라도 다른 것들과 섞여서 복잡해진다. 그리고 끊임없이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고를 작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메모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도 그렇고 정신 세계도 그렇고 짧게 짧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리프레시 작용을 해야지 안 잊어버리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까먹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까먹고 나서 혼난 기억들도 많고 또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것은 가급적 머리 밖으로 끄집어내 놓으시라. 그리고 일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은 생각해야 되는 일은 직면하고 생각하시라. 그래서 그것을 답을 얻든지 답을 얻지 못하는 일이면 밀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일적인 것을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겠죠. 의식의 작용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때 이것이 작용할 때는 가장 큰 효과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괜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뒤섞어 놓고 안에서 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되게 할 게 많고 바쁜 것 같습니다. 혹시 까먹은 거 없는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생활 중에서 늘 적용시킨다는 것은 틈틈이 늘 이완하고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느낌이라 그랬죠. 느낌과 생각은 시수와 같아서 바라보고 느끼게 되면 생각은 사라집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느낌은 바라보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나의 눈길을 돌리면 이것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가지게 되는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내가 편안해집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게 되고 편안해지게 되면 중심은 아래로 떨어지고 건강적인 문제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반 이상은 해결된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아지게 되면 이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크게 뭔가를 힘을 들이거나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다가오게 되어 있고 만남이 순수하고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 맑아지고 밝아지면서 그냥 좋고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다는 것은 물 흐르듯이 그랬죠. 자연의 흐름같이 스스로 그러함같이 이 자연스러움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 그것의 가치는 커지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게 되면 그렇게 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자연스러움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좋은 것을 내가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서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돈은 돌아올 것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를 쓰게 되면 돈이 앞서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 사람한테 필요가 없더라도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거꾸로 된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행위인데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아이들 교육만 놓고도 봅시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애들을 밀어넣죠. 이거는 거스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 어느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점수는 받을지 몰라도 절대 이 현대의 사회에서 리더적인 역할은 못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는 시기가 있지만 이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앞서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회에서 앞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할수록 이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순리롭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즐거워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즐거워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일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이 빠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계산이나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지금 같이 있는 자리는 굉장히 편하지를 않습니다. 피곤하단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지? 그 생각의 내용은 뭘지라도 내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계속 머리가 굴러가고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가급적 멀리합니다. 자, 이 생각이 굴러간다는 것은 의식의 작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리가 되는데 생활 중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다른 사람의 행위나 말에 대해서 자꾸 의도를 집어내려고 하는 사람, 해석을 어떤 그 사람의 의도가 있어서 그러한 말과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역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항상 어떤 행위 속에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맑고 순수하고 편해지려면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의 배가 고프면 젖을 물리는 거고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 주는 거고, 엄마가 아프면 자식이 와서 주물러 주는 거고,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끔 요 놈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내 늙었을 때 한 달에 얼마씩 받아야지.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이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대하면서 우리 부모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언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타내서 그렇게 지내야지 하는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안 좋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급적 사고 의식의 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전, 진화의 단계에서 동물적인 수준에서 사고의 작용이 없다가 이제 사고를 하는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는 효과적으로 사고, 작용을 하고 생각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놓아버리는 것. 이 놓아버리는 빈 공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혜와 통찰, 창의, 여러 가지 영감, 이런 것들이 이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을 넘어서는, 앞서가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순리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위자연 그랬죠. 이 나아감은 우리가 명성주로 나아가는 나중에 무와 공, 이것과 만나져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